Xin chào các bạn, tên mình là 정표, mình là con trai Hàn Quốc.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만 베트남에 총 4번을 갔고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하노이에도 있고 호치민에도 있고 하면서 6개월 정도 베트남에, 6개월 정도 한국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때, 아니면 최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에 그러면 가장 베트남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고요. 대부분 굉장히 간단하면서 당연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사실 세계적으로 베트남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베트남에 개인적으로도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요즘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주식이 뭐냐? 베트남엔 주로 뭘 먹어? 이런 질문 엄청나게 자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맨날 쌀국수 아니면 맨날 분짜만 먹어? 이 얘기가 가장 많아요. 베트남의 주식은 쌀국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쌀국수를 먹는 건지 아니면 쌀국수를 놓고 옆에 반찬을 같이 먹는 건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주죠. 물론 쌀국수도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다. 다만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쌀국수의 종류가 다양해서 들어가는 어떤 재료에 따라서 그 쌀국수를 부르는 이름, 명칭도 다르고 맛도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쌀국수를 먹어도 그렇게 질리지 않고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 종류를 많이 먹죠. 예를 들면 껌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먹었던 건 껌땀, 껌가. 저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음식이 바로 껌가였어요. 제가 호치민의 빙탄군에 있을 때 뭐하는 건냐 누군가 물어보면 항상 나는 일주일에 한 4-5번씩 가서 정말 과장 안 하고 매일 같이 가서 먹는 그 껌가 냐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을 추천해 줬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제가 베트남어를 아직 잘 못하니까 그냥 가면 제가 항상 먹던 걸로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들어가 하면서 굳이 저한테 메뉴를 물어보거나 하시지 않고 똑같은 음식 그리고 똑같은 그 음료수를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호치민에 가면 제일 다시 가고 싶은 곳은 바로 냐항 껌가입니다. 자, 그렇게 베트남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거기서는 한국에서 밥을 주로 먹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도 먹지만 그 밥을 이용한 그 밥 위에 어떤 다른 메뉴들이 올라가서 다양하게 한국과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베트남 안전해? 라는 질문 정말 많아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 베트남에 여행을 가려고 하든지 간에 우리 한국과 베트남은 사실 사회적인 체계가 다르죠.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안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때? 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한국에 비하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들 중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또 일을 하러 갈 때 치안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택시 사기 아니면 금액이 조금 더 외국인이니까 높다 이 정도는 전 치안의 영역에 들어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협이 된다거나 내가 정말 위험해서 밤길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위협은 전혀 없으니까 베트남에 치안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인 좋아해?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베트남에서 태극기가 돌아다니고 막 한국의 박지성이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긴 해요. 요즘에 그 베트남에 가면 저기 축구를 경기를 할 때 한국인 지나가면 굉장히 막 한국인이다 하고 신기해 한다던데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물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다 박항서 감독님처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베트남에 한국인 너무 많아서 너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만 한국인 감독님이 실제로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감정이 지금 좋은 상태니까 우리가 가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것이고 한국 회사가 많은 만큼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한국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의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괜히 갔다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씨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한국은 겨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겨울에 좀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가장 추운 날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조금 따뜻한 기후를 가진 나라를 굉장히 찾곤 하는데 그러면 언제 여행을 어디로 가면 제일 좋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최근에 다낭이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인기죠. 그래서 다낭에는 심지어 현지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은 지역도 있을 지경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진짜 한국인이 베트남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시겠죠?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중국인은 전 세계에 거의 20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되고 한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1위가 중국, 2위가 한국이에요. 한국의 베트남 사랑 대단하죠?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줘요. 하노이 날씨가 1월에서 2월에 한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이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딱 그 날씨에 하노이 여행 가면 뭐 옛날 하노이 유적지 같은 것도 정말 내가 겉옷 하나 정도 입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베트남 친구들은 전혀 아니라고 하죠. come 이러면서 막 절대 lạnh quá 막 bây giờ lạnh quá 막 이러는데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겨울에 영하 10도, 영하 15도의 날씨에 정말 추운 날씨에 있다가 베트남에 가면 진짜 티 한 장 입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토바이예요.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사진을 보면 그 오토바이 떼들 엄청 많아요. 그 러시 아워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근을 할 때나 퇴근할 때 다들 개인 그 택시 타고 이렇게 여자들은 닌자라고 해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다 다리는 그 치마 같은 것으로 가리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거기다가 저같이 여행객들은 자기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뭐 저는 요즘은 이제 그랩을 타도 오토바이 뒤에 굉장히 잘 타 있는 편인데 한국인들은 오토바이를 잘 탈 수 없어요. 타본 적이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불안해서 못 타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택시 타면 시간이 2배, 3배씩 걸리니까 내가 약속한 시간까지 어느 장소에 가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굉장히 짧은 거리에 그랩을 불러서 한두 번 정도 꼭 타봐라. 한국에서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탈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경험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아. 그랩 그 기사님들이 우리한테 이 바오햄 그 모자도 다 우리 개인 헬멧 주시니까 딱 꼭 타봐라 안전하게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진들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을 때 한 번 그냥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을 뿐인지 아니면 평소에 항상 그렇게 많은지 그거 진짜 물어봅니다. 제가 딱 대답해주죠. 베트남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아. 언제나. 자, 여러분, 제 채널은 한국과 베트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니까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Tạm biệt các bạn, hẹn gặp lại. 안녕.